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2%, 그리고 코스닥은 0.35%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전체 종목으로 볼 때는 상승한 종목들이 하락한 종목들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는 괜찮았죠. 어제 마감 시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최근 시장에는 이렇게 그동안 하락했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시장을 좀 장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또 그리고 내년에는 경기가 좀 괜찮을 것으로 기대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반등하는 종목들, 각 기업의 현금 흐름 조금 더 살펴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오늘 시장 주요 종목들 들여다보기 전에 뉴스 몇 가지 살펴보고 주요 종목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여러분들 모두 다 부스터샷 맞고 계시죠? 처음에는 한 번 맞으면 된다 했는데 그걸로는 택도 없다 해서 한 번 더 맞았죠. 그래서 요거 두 번 맞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한 번 더 맞아야 된다 해서 지금 세 번째 맞고 있는데 네 번째 맞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맞았잖아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4차 접종을 이렇게 개시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4차 맞고 있어요. 맞고 난 다음에 뭐 이스라엘 상황을 좀 보고서 괜찮으면 뭐 우리도 뭐 4차 맞으라 그러겠죠. 이미 내년에 9천만 명분 이렇게 확보해 놨다고 보도가 나왔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뭐 그만 안 되죠. 한 5천만 명 정도 되는데 또 다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뭐 3차 맞고 난 다음에도 남아도는 백신 물량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4차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뭐 4차 맞고 나면은 또 5차도 맞아야 되겠죠. 그럼 백신 맞는 거는 겁이 안 나는데 부작용이 뭐 상당히 좀 겁이 나는데 또 부작용이 있는 분들한테 희소식도 있긴 합니다. 지금 먹는 치료제가 지금 곧 나온다고 합니다. 먹는 치료제가 곧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 코로나 백신을 갖다가 맞으라고 하는 것도 병상이 부족해서 지금 의료 시스템이 마비가 될 그런 우려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먹는 치료약이 나오면은 백신을 이렇게 또 많이 맞을 필요도 없을 수도 있고 또 집에서도 약을 먹으면 중증으로 안 나가고 치료가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병원도 좀 여유가 생기고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키포인트는 지금 뭐 4번 맞으라 하는 것도 사실이고 지금 우리는 3차 맞고 있는 거고 이렇게 치료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향하는 곳은 코로나를 통해서 그쪽으로 그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점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사회 경제 활동이 좀 마비가 되고 통제가 되는데 그런 여러 가지 영향에서 좀 벗어나는 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진다 이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시장에는 늘 이렇게 좋은 소식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전쟁 이야기도 있어요. 참 이게 조금 골치 아픈데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했어요. 그 유럽에 가스전이 있는데 그 중간에서 장갑 붙다 그럽니다. 장갑 버리니까 지금 유럽의 가스가 엄청나게 지금 가스 요금이 비싸졌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 비싸졌다 그럽니다. 그러면 러시아가 가스를 왜 잠갔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우크라이나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토가 뭐 간섭을 하니 안 하니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요거 뭐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전에 여러분들 그 소련이라고 아시죠? 지금은 우리 애들은 러시아라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좀 한 40대, 30대 이렇게 된 분들은 소련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렇게 대머리이신 분인데 이마 이렇게 세계 지도가 그려진 분이 계셨다니까 그때. 그래서 그분께서 어떻게 해가지고 소련이 해체가 됐죠. 돼가지고 러시아로 됐는데 그때 연방으로 있던 국가들이 많이 독립을 했다 아닙니까? 그 중 하나가 이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옛날에 소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에 독립을 하고 나면서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기 핵탄두가 한 5,000발이 있고 또 ICBM이라고 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한 170기 정도 뭐 그 정도 있었는가 봐요.
야, 이 졸지에 이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의 핵 보유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서방 국가들이 이래 이야기했죠. 이거 핵무기 러시아에 돌려줘라. 돌려주고 나면은 내 우크라이나 우리가 지켜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뻥 때렸죠.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유럽도 이렇게 가스 뭐 공급받고 있잖아요. 또 러시아는 자원이 많고 그래서 나토에서 지켜준다 그랬어요. 근데 뻥 때린 거예요. 그 러시아가 2014년도에 크림반도라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좀 친러가 있고 또 러시아로 좀 싫어하는 쪽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친중이 있고 친미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뭐 막 나눠가지고 사람들 평가하는 것처럼 그것도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2014년도에 치고 들어가 붙습니다. 군사로 군대를 밀고 들어가 버렸죠. 그런데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안 도와주고 쌩까푸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러시아에서 자꾸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에 지금 자꾸 병력을 갖다가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를 갖다 완전 치고 들어갈 그런 분위기거든요. 진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전쟁한다고 하면은 뭐 러시아 같은 입장에서 바로 갈 수도 있을 건데 너무 공개적으로 정직하게 전쟁 준비를 한다. 저게 진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건가? 뭐 이런 약간 의문도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갈등이 많이 고조되어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 나토에서 예전에 한 약속이 있다 아닙니까? 지켜줄게 이렇게 약속이 있잖아요. 또 미국 같은 경우도 러시아가 이런 식으로 또 군사적으로 밀고 들어가면 사실 좋을 게 없죠. 그래서 지금 조금 걱정이 되죠.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진짜 러시아가 진짜로 우크라이나 군대를 한번 밀고 들어가 버리면 이게 나토에서 개입을 안 할 수가 뭐 없을 거예요. 그래 되면은 막 이 3차 세계대전으로 그러니까 러시아와 유럽 간의 어떤 전쟁이 될 수도 있고, 미국도 지금, 미국에서 보도되는 거는 러시아 전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상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미국까지 들어가 보게 되고, 또 중국은 또 모르겠어요. 중국하고 또 러시아하고 또 우방 아닙니까? 또 중국이 또 섣불게 낑기게 되면 이게 까딱 잡아나면은 이게 3차 세계대전 발화 지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조금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정한 겁니다만은 이런 지금 뉴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이 참 어떻게 될지 참 모릅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쪽 이야기들도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래 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주식시장은 정말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예정대로 한다면은 2008년도 미국발 경제위기로 인해서 세계가 참 좋지 않았다가 이제 겨우겨우 이렇게 회복을 해서 10년간 이렇게 거의 좋지 않았잖아요. 안타가 한 2015년 말부터 금리를 조금씩 올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씩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갔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생기기 바로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경기가 회복되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랜 침체를 그리고 오랜 이렇게 횡보 구간을 벗어나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난다고 하는 요 시점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터져서 세계 경기가 이렇게 급락할지 뭐 이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해서 이거는 회복했다기보다는 돈이 많이 풀려서 이렇게 좀 올라가지고 있는데 지금 약간 이렇게 조정받은 그런 상태이다 아닙니까? 물론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간다고 우리가 다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저 러시아하고 참 좀 좋지 않은 지금 그림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국제적인 상황으로 러시아가 그냥 깔끔하게 우크라이나 잡아먹버리고 계속 유럽연합에서 쌩까고 미국 쌩까고 쌩까버리면 좀 참 차라리 참 아무 일도 없는 거고 차라리 러시아가 침공을 또 안 하면 또 아무 일이 없는 건데 조금 복잡하게 얽혀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가고 유럽이 이렇게 나토가 참전을 하고 미국 참전하고 중국까지도 막 끌리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상황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투자를 할 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위험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식 비중, 현금 비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들 또 빚 많은 사람들은 유동성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세상을 살 때 우리가 몰빵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몰빵을 해야 되는 순간은 잘 없습니다.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때 한번 몰빵을 해보는 거고
또 작년에 코로나 바이러스 터졌을 때 이때 몰빵을 해보는 거고, 그 나머지 대부분은 그때 비중 조절로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투자를 진행함에 있어서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게 겁나서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투자를 하는 내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그 비중 조절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뜬금없이 전쟁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일단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또 그런 불행의 씨앗이 싹트고 있다는 정도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많이 매수했는데 그 매수의 대부분은 이 전기전자 쪽으로 몰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쪽도 상당히 많긴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반등하는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수급 분석표를 통해서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들을 보니까 이렇게 15개 종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종목이 많아지면 일일이 다 찾아보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럴 때는 분석 도구 도움을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플래너를 통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주황색으로 진행되는 이런 몇 종목들 있죠.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색 지켜가지고 좀 매수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거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이것들은 제가 오늘 시향을 마치고 곰곰이 살펴보고 괜찮은 종목이 있으면 내일 장중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시장 변곡점 지표로 보면은 오늘은 상승 반전 신호 놓은 게 없습니다. 경인 양행 하나점 요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픽솔론 이렇게 단기 고점이 예상되어 오니 조심하십시오. 이수 페타시스도 이렇게 단기적으로 좀 과열이니 조심하십시오. 진양홀딩스는 또 어제도 나왔죠. 이건 조심해야 된다. 지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이거는 게임 끝났습니다. 이런 거. 또 한국토지신탁 앞으로 이렇게 가기는 하겠죠. 많이 가겠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조정이 조금 예상되어 오니 이렇게 좀 더 크게 보면 조금 조정이 좀 예상되니 좀 조심하세요. 대충 그런 분위기입니다. 여기 끝나는 숫자가 빵이 될 때까지는 계속 상승한다고 보고, 추가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이런 단기 조정에 대한 이런 신호가 나오면 이렇게 주가가 진짜 떨어진다 그러면 이러다가 이렇게 반등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이것도 떨어지다가 또 반등하는 시점이 있겠죠. 그럴 때 추가 매수 정도 생각해보고, 아니면 이런 거 딱 잡고서 이런 신호가 나오면 이런 거 떨어지고 반등할 때 기술적으로 이 종목 보유하고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럴 때 매수를 해서 들고 가다가 다시 이런 신호가 나오면 또 고점이도 하고 이때 팔아도 됩니다. 그건 약간 응용에 대한 부분인데 그건 일단 오늘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해 볼게요. 뜬금없이 참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참 세상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합시다. 이상입니다.